자, 그럼 일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뵀던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 오시기도 힘들죠. 참, 이게 고약한 게 이 공부는 무슨 공부 시작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유지하는 건 더 힘들고, 또 시험 보러 가는 건 더 힘들고, 마지막 합격하는 건 이제 제일 힘든 거죠. 근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참 더 관에 계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지만,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저도 처음 같이 수업을 시작할 적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전에 사실은, 엔지니어 분들이라든지, 또 실무자로서는 그래도 상당한 기술자로서 인정을 받는 도롱사 강의도 많이 해서 그분의 성향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분들은 성향이 어떨까? 어떤 수준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보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뭘 제일 어려워하고 과연 이분들은 뭐 가지고 합격할 거냐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은 여러분들 뭐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현재 12분인가요? 굉장히 전 의외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 행정 복합된 상태에서 현재 업무가 진짜 설계 업무라든지 현장 시공 이런 건 거리가 좀 있거든요. 우리는 시공도 일부 반영되지만은 그래서 과연 이분 어떨 건가 했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수업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수기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일정 부분을 암기해서 시간을 투자 암기를 해주지만은 이거를 요약을 해서 잘 쓰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보고하실 적에 방침이라든지 이런 거 받기 위해서 보통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에 나온 방침이나 그런 거 공개할 때 보면 딱 길어야 한 2줄, 짧으면 1줄, 뭐 진하게 표시해서 핵심적인 용어만 딱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 답안지가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순서는 저는 늘 지금 교재 배포된 것 중에 요거하고 차별 답안지 2 요거를 꺼내시면 오늘 수업입니다. 시간편 다 보내드렸죠. 요거하고 도로 계획 및 기하 구조하고 2권 차별 답안지 2권 요거를 꺼내시면 됩니다. 시간표에 보시면은 3장 기하 구조를 제일 먼저 하죠. 원래 통상 1번부터 시작하는데 왜 3번부터 시작하냐? 거기 1번부터 도로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편의상 되어 있는 거고 3번이 기하 구조거든요. 기하 구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하 구조가 도로 및 공항기사 시험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출제원이 내는 문제를 스스로 해석하고 내가 답안지를 기술할 적에 어느 정도 범위에 대해 써야 되느냐 그 방향이 뭐냐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게 3장 기하 구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 옛날에 많은 분들이 수강할 때 보면은 수강이 인원이 많아지면은 1장부터 시작하면 한 3장 시작할 때 되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꼭 기하 구조는 어떻게든 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는 숨어 있는 의미인 거고 진짜 의미는 이 도로 및 공항 기사에서 가장 적합한 게 기하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 1장 도로 계획, 2장 교통, 그다음 4장 포장인데 토공 구조물인데 다른 파트로 또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가. 근데 기하 구조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 체계 중에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도로공학이 없죠.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대학 교통공학에서 도로 기하 구조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그분도 전문가는 맞는데 아직은 현재는 그런 상태죠. 일단 기하 구조를 앞으로 3주 동안 6시간씩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장 2장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게 이제 요 책을 요게 기본 교재입니다. 전체를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건 옛날 버전이고 중간에 도구시라고 하는 도로 구조 시설 규칙이 개정된 걸 다 반영해서 최신판으로 재정리한 겁니다. 따로 요것만 책을 출판하기 좀 뭐해서 요 간지가 있죠? 간지 앞부분에 1장 도로 계획이고 간지 앞부분에 1장입니다. 간지가 있는 제 3장 요 기하 구조가 오늘 수업할 순서에 해당이 됩니다. 앞부분에 1장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 기하 구조가 제1절 횡단 구성, 제2절 기하 구조의 기본, 오늘 예정상으로 보게 되면 제2절 기하 구조의 기본으로까지는 할 거고요. 제3절 도로 선형, 평면교차, 입체교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요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을 못합니다. 아마 이거를 다 저도 하고 싶죠.
하고 싶으면은 그걸 진행하려면 한 20주 정도? 그 정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일단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저도 가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준이 우리는 시험용 공부입니다. 그죠? 도로를 하는 건 맞는데 도로면 공항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거기서 점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출제 빈도라든지 안 나왔어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통해서 다른 문제를 다 쓸 수 있게끔 또는 이 아이템이 단답형. 자, 이제 제일 먼저 설명드릴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이 있는데요. 수업은 항상 50분 하고 10분 쉬는 그런 시간 패턴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요. 단답형은 1교시, 본문형은 2, 3, 4교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일부는 저는 왜 단답형이라는 용어를 쓰냐면은 이제 일부는 용어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제 바로 한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요거를 설명을 끝내겠지만은 용어 문제라고 해석하고 들어가면은 뭐 이거 여기 말하는 횡단구성상 중앙분리대, 기럽게, 뭐 그 흔한 시험 많이 나왔던 시설하기 축도, 그건 내용이 없는 건 없어요. 자, 우리 시험에 보통 한 7대 3의 황금비가 있다고 봅니다. 7은 뭐냐면은 기존에 다 있는 아이템, 3은 new. 이거 뭐야 이거? 왜 나왔지? 작년 2월, 올해 2월 시험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접도구역이 나왔어요. 접도구역이 나왔습니다. 접도구역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죠. 아는데,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단답형 1교시로 접도구역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접도구역이 뭔지는 알아요. 알아도 쓸 내용은 준비가 안 돼 있죠. 그거를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 기술입니다. 그리고 항상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올드라는 의미는 도구시를 근거로 한 이런 교재화된 내용에 있는 내용들이 나온 게 올드 버전인 거고, 또는 전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게 올드 버전인 거고, 접도구 같이 야 이거 아주 옛날 나왔는데 왜 갑자기 나왔을까? 그러면 이제 딱 감을 잡아야 됩니다. 야 이거 뭔가 개정된 거 아니냐 이거? 뭐가 바뀐 거 아니냐? 20m, 10m 줄었던가요? 그 사이 하나로 나온 거죠. 의미가 있으니까. 문제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자, 단답형 다시 돌아가서 단답형에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도로 및 공항 기술사입니다. 통상 1교시가 14문제가 출제되거든요. 통상. 또는 13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중에 도로 문제 딱 10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도로 및 공항 기술사가 토질이나 구조, 토목시공, 다른 건설 분야 기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제일 높고 제일 어렵다고, 합격률 제일 낮고 현재 배출이론도 제일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공항 문제 쓰지. 저는 공항 모릅니다. 알죠. 그러나 기술사용으로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말할 만한 베이스가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공항을 설명 못합니다. 다만 자료를 취득하는 건 적극 추천하죠. 단 1교시용으로만. 그래서 도로맹공항에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부터 하는 걸 하나하나 훈련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하고 준비 안 된 문제를 쓸 수 있는 요령.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유리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출제는 반드시 이것도 출제원의 머릿속에 자기가 창작을 통해서 창작의 고통을 겪으면서 출제할 위원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 국가고시니까. 자기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최상위 등급의 시험을 보는데 그 출제위원으로서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서 그건 안 돼요. 반드시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리하다는 거죠. 이 근거는 대부분 다 관에서 나옵니다. 그럼 도로공사 일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도로공사 간부님들 출제위원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교시,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지금 기하구죠. 그래서 하지만 교재를 한 세트 달라고 하세요. 교재를 한 세트 달라고 하시고. 횡단 구성 중에, 자, 현재 14개가, 목차면 14개 아이템이 있습니다. 우선 중요도로, 보다 표시를 동그라미를 하나 하십시오. 이 중에 가장 넘버원은 11번입니다. 11번. 11번, 12번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출제 경향이라든지 공부하기 위해서 샘플을 꼭 설명드려야 되는 게 3번 중앙분리대와 5번 기록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번, 14번이 전에 없는 새로 추가된 아이템이에요. 근데 시험에 이미 나왔고,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출제가 됐는데, 속된 말로 살아남았다. 이 교재를 꺼내시면 됩니다. 이거. 살아남았다. 그건 이제 전에 어떤 문제가 새로 나왔는데, 배경이 있어서 새로 나왔는데, 중요하다 이거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성이 우수하다. 그런 거는 살아남아요. 가장 대표적인 13 경관도인데 죽은 겁니다. 시닝로드로 나왔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그래요. 전부 다 정성적인 말만 있고 가이드가 있죠. 경관 설계에 대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참 애매모호한 주제죠. 애매모호한 주제입니다. 하시는 분도 잘 알고 그러는데 아주 애매모호한 주제죠. 출제한 이후에 그 자료를 타서 이걸 어떻게 쓸 건가 말 분석을 해봐도 별로 쓸 말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일 대표되는 중앙분리대 10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서는 기하구조를 비롯한 도로명공학일사의 단답형에, 즉 1교시에 나왔을 경우에 시험에 딱 요것만 나오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4번 중앙분리대 1번부터 14번까지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용어 문제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용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첫날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거 요것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중앙분리대 시험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도로 및 공항질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시험 보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중앙분리대에 대한 원전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진행 규칙, 도로 설계 기준, 기술사용 교재입내에 나온 모든 책들, 도로 설계령, 도로 설계편람, 그 어디에도 도로자가 붙은데 이 내용이 없는 책은 없어요. 그죠?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쓰셔야 할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도로면 공항에서 시험 보러 가셨고 그 시험 보시기 위해서 6개월, 1년, 몇 년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답안이 그렇게 안 쓴다는 게 이상한다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그죠? 이거 부정하실 분 계세요? 도로면 공항에서 시험 보러 가셨잖아요. 도로면 공항질사가 알아야 하는 일이죠. 도로면 공항에서 알아야 되는 중앙분리를 묻는 거죠. 이거 틀린 얘기 맞잖아요.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왜? 그 흔한 중앙분리대 뭘 시험에 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무거나 던져도 전부 다 훌륭한 문제입니다. 중앙분리대 가지고 얼마나 숙제가 많으세요. 해결 도저히 안 돼요. 물론 반드시 해야 되죠. 일정 차로 이상의 일정 설계 속도 이상이라면 규정상 중앙분리대는 필수거든요. 규정이 없더라도 사고 다발 지점이나 대항차로에 불빛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건 알아서 하시고 경찰에서 요구하기도 하시고 참 이슈화된 거죠.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제가 중간에 계속 얘기합니다. 가끔 엄마에서 좀 지겹고 피곤하시 그러면 이제 공부하시니까 인터넷으로 중앙분리대 또는 도로 사고, 교통안전 도로 사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남습니까? 골칫거리예요. 자, 그럼 항상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본 내용을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내용이라는 거는 요거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원전으로 해서 기본 내용을 정리한 걸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 쓰실 내용을 유의사항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쓸 때는 이제 중앙분리대 해가지고 분량을 설명드리겠지만은
실제 답안지 형태 22줄짜리 여기 쭉 쳐 있는 거 이렇게 답안지 쓰시잖아요. 세로줄이 이렇게 있고 쓰시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뭐 선택이지만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립니다. 단답형은 한 1.5페이지. 한 페이지 22줄. 여러분이 받는 답안지는 7장 14페이지를 받거든요. 그 중에 10페이지만 쓰시면 충분해요. 많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기본 내용 얼마 쓰느냐? 2분의 1. 여러분들의 쓰실 분량의 2분의 1을 기본 내용 쓰시고 나머지는 샘플로 해놓은 차별화 답안지처럼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수업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로미 공학기사한테 보겠습니다. 중앙분리대 기능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 이거는 뭐예요? 원래 기준이라는 것은 그 기준의 시설물 설치 목적, 왜 설치하는지,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규격은 얼마로 해야 되는지, 당연히 최소, 그런 것 기타 등등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 기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앙분리대. 주로 출제되면 단답형, 1교시형으로 나올 겁니다. 자, 답안지 정리할 적에 그 대신에 책에서 요거는 하나 따라 하라 이거죠. 답안지 정리 요령이 여기다 이제 문 쓰시고 중앙분리대라고 쓰시고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문 똑같이 쓰는 겁니다. 문제 나온 거를. 그 다음에 답 쓰시고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해서 세로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뭐 로마자 괄호 1번 개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여기 한 줄. 그럼 벌써 3줄 빼먹었어요. 그죠? 3줄 빼먹었습니다. 19줄 남았습니다. 이거 정확히 카운트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시간 낭비를 하셔야 돼요. 개요 1번. 중앙분리대란 그 뭐냐? 용어의 정의죠. 그거는 책 보고 쓰시는 거예요. 뭐 용어의 정의를 새로 만들 필요 있습니까? 뭐뭐란? 본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란? 2줄. 여기까지는 뭐뭐란? 중앙분리대란? 여기 있잖아요. 10페이지 제일 위에. 차도를 통해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10페이지 제일 위에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옆부분의 여유라는 것은 우측에 그림이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중앙분리대를 그림을 해놓은 건데 자, 우선 중앙분리대 용어의 정의는 제일 그림의 아랫부분에 중앙분리대를 해놓고 그 위에 분리대와 양쪽에 측대가 있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배리어, 고속도로에 있는 배리어를 보고 아 저게 중앙분리대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인이 하는 거고 우리가 중앙분리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배리어, 콘크리트 배리어를 포함한 양쪽에 있는 내측 측대까지가 중앙분리대입니다. 그 다음에 차도가 있죠. 1차로겠죠. 1차로에 중앙을 달리면은 분리대와 뭐 때문에 이게 확보됩니까? 측대 때문에. 그게 옆부분. 여기서 정의에 말하는 옆부분의 여유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즉 분리대와 측대를 합한 부분을 말한다. 이게 용어의 정의죠. 요거 쓰면 줄여도 돼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원문 같은 거 볼 적에 이게 글자 폰트가 한 10인가요? 이거 실제 답안지에 손으로 쓰면 글자 크기가 한글 크기 하면 14, 15 정도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 양이 쓰다 보면 3줄 되거든요. 그거 좀 지양할 사항입니다.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쓸 말만 쓰는 겁니다. 네? 중앙분리대란 이거 용어의 정의 쓰면서 한 3줄 쓰느라고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암기해야 되고. 그죠? 용어의 정의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낭비를 하지 마세요. 왜? 출제위원은, 채점위원은 관심 없으니까. 중앙분리대란 썼으면 됐지 뭐. 그걸 읽어보고 중앙분리대란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라고 했는데 중앙분리대란 차로를 분리하고 이렇게 쓰면 틀린 답안지예요? 주관식은 그 틀린 답안지 아닙니다. 그런데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여기 2줄 빼먹었죠? 그 다음 2번. 2번은 책이 없다는 얘기죠. 자, 2번은 정확히 이 성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밑에 쓰는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자, 이 샘플은 차별 답안지에 좀 해놨습니다.
나는 중앙분리대 중에 설치 후 또는 교통사고 문제점, 유지관리의 문제점, 이런 것을 중점 기술하겠다. 밑에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2줄. 그리고 이제 2번 중앙분리대.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한 페이지가 22줄인데 1.5페이지를 목표로 한다면 33줄이죠. 그 중에 반이면 한 15줄이에요. 그죠? 기본 내용 쓸 공간이. 왜? 그건 제가 똑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그 기본 내용 100% 여기 있는 거 다 쓰면 이건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될 겁니다. 이거 다 쓰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왜? 이게 없으니까. 규칙 다 외웠은 거 아니에요? 책에 있는 거. 그죠? 도도면 공학에서 알아야 하는. 이 내용 없잖아요. 그런 답안지는 한 페이지당 한 0.5초밖에. 딱 보면 알죠? 그 정도는 알죠. 아무리 최재원이 짜증나고 그거 언제 다 보고 3번을 보니까. 그렇더라도 그분도 기술사고 당연히 도도면 공학이사고 경험도 있고 그만큼 캐리어가 있는 분이 딱 보니까 척 보면 알죠. 이만한 페이지에 딱 제목만 보고 눈이 이렇게. 눈이 어떻게 내려가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채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눈은 그냥 이렇게 이거 한번 보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천재가 카메라 같은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딱 암기하듯이. 그 누가 어느 순간인가 딱 흔들려야 돼 이렇게. 그럴 만한 내용이 있어야 딱 냄새 맡고 봐주죠. 끄떡끄떡. 그 순간에 이렇게 내는 순간에 어떤 체크 포인트나 그분한테 뭔가 메시지가 그래. 이 정도는 써야지. 뭔가 아는 사람인 것 같네. 그 냄새를 풍기는 답안지가 없다면 그냥 고민 안 합니다. 다 알고 있죠. 국가고시는 기능사서부터 기사 전부 다 객관식, 주관식 60점부터 합격이랍니다. 10점 만점이죠? 근데 3번 보니까 30점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1200점. 4교시니까 400점 만점인데 3번 추천하거든요. 재검, 3검을 합니다. 각각 채점 매겨요. 근데 뭐 2번째, 3번째는 뭐 철저하게 보겠습니까? 앞에 번이 체크해놨는데 딱 보는 순간 알죠. 6점부터는 합격, 5점부터는 불합격. 딱 0.2초 만에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오는 거죠. 성의껏 최선을 다해 쓰되 뭔가 그분이 그 짧은 시간 안에 0.1초나 1초 안에 보고 판단을 내릴 만한 뭔가 딱 유인할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쭉 내려가면은 4.5점이죠. 열심히 썼다 얘. 2, 3천 고생했네. 그래 다음에 또 와. 그나마 양도 못 채웠어. 그럼 3점, 2점 내려가는 거죠. 그럼 아주 잘 썼다. 그럼 7점, 8점 줄 것 같습니까? 잘 안 줘요. 일단 1교시가 180점 넘었다. 평점 60점이 넘었다. 최고입니다. 그때가 정말 합격할 기회예요. 1교시는 160점, 180, 368, 180점 넘기 정말 힘들어요. 즉 178점, 170점 받았다. 그것도 정말 성공입니다. 아주 박하게 줍니다. 1교시가 최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죠. 그러면 잘 쓴 사람 정말 이상 기가 막히게 썼다. 가정을 해보면 7점으로 가정하자 이거죠. 네. 차별한 내용, 실무적인 차별한 다 써서 보통 6점 정도, 6점을 받는다 가정하면은 책 거대로 쓰면 몇 점 받아요? 5점. 좀 내용 피자 4점. 몇 점 차나요? 1점 내지 2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전혀 모르는 문제 나왔다. 못 썼다? 힘든 거죠. 왜? 아무리 잘 써봐야 1점 이상 안 줍니다. 2점 이상 안 줘요. 10문제 써야 되는데 한 2문제를 놓쳤다. 그럼 80점 만점을 가는 거 아니에요. 300점 만점이 아니라 240점 만점을 가는 거거든요. 나머지 속도 말 만가이 그걸 회복할 만한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단 한 문제를 못 쓰면 안 돼요. 아무리 몰라도 그때는 딱 그 순간 어렵지만은 딱 받아보는 순간 노래지죠. 네? 항상 얘기합니다. 딱 받는 순간 순서를 바꿔야 되니까 동그라미 세모 X를 표기를 하세요. 자세히 쓸 수 있는 거. 이건 접도교육처럼 뭔가 아는데 알긴 알아. 근데 준비가 안 됐어. 세모. 뭐야 나 모르겠다. 이게
7, 넷, 8, 이간 둘, 셋은 거의 나온다니까요. 그게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최소한 이 정도는 밖에 쓰는 겁니다. 빵점은 안 돼요. 빵점은 절대 안 돼요. 최소한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딱 보고, 아, 부족하다. 틀린 게 아니라, 빵점은 아무도 안 쓰면 빵점이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동그라미도 자신있게 쓰되, 시간을 세이브해서 7분 이내에 쓰는 겁니다. 100분이니까 10문제는 10분이죠. 자신 있는 거 10분 써요? 그럼 불합격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신 있는 거 6분, 7분 쓰시고, 이쪽 15분, 20분 돼야 됩니다. 왜? 빵꾸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단답형만 유일하게 차별화 내용 없더라도 공에 관련된 이커 구속서 얼마나 많습니까? 보시고 제가 출제 문제 다 드릴 테니까 단답형용으로만 준비하는 거죠. 많이 하지 말고 10개에서 20개만 출제 문제 높은 거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그 목표는 뭐냐? 도로 문제 빵꾸 날 것 같을 때는 이제 공학 문제 쓰시는 겁니다. 이거 쓰는 용어도 나중에 설명드려요. 왜? 모르는 건데 창작을 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창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럼 중앙부일대 기본 내용 여기까지 하다가 좀 빠졌습니다. 다시 기본 내용 돌아가겠습니다. 2번이 되겠죠. 자, 이건 전 대 아이템, 그 다음 이걸 중 아이템, 그 다음에 괄호를 소 아이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제 중 아이템 뭘 쓸 거냐? 한번 보죠.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또 박스 2번 제목 밑에 그 다음 중 아이템 구성되어져 있는 게 첫 번째 중앙분리대 기능이 나오고 10페이지 아랫부분에 중앙분리대 구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우측에는 설치 고려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 12페이지 보면은 중앙분리대 설치를 해놓고 중앙분리대 폭 기본 내용입니까? 뭡니까? 자, 기본 내용이겠죠. 중앙분리대 폭은 우측에 1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도로의 구분에 따라 최소폭을 제시를 해놨죠. 최소폭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14페이지 중앙분리대 형식. 그를 구분해서 연석과 분리대 표면 형식. 그 다음에 표면 처리 방식. 그 다음에 우측에는 분리대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구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상하시, 야, 이거 어디 있는 거지? 뭐, 첫 번째 찾아보시는 게 도로의 구조 및 시설 진행 규칙이죠. 자, 이런 내용, 기능부터 4번까지 있었죠. 3번. 3번이 형식과 구조, 첫 번째는 기능이었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네 말대로 하면은 다 기본 교재 또는 도구시라는 규칙, 도 설계 기준, 요령, 편람이 다 있는 내용인데, 야, 이거 시계도 규칙, 암기다 귀찮은데, 안 쓰면 안 되겠냐.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분명히 이거 시험이에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는 도로면 공항 기술사 알아야 하는데, 그거는 기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자, 카운트 해보죠. 하나, 둘, 빼먹습니다. 개요 3줄, 중앙분리대랑 2줄 쓰면 5줄 빼먹고, 내가 아래 내용 요약한 거 2줄 쓰면 7줄 빼먹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제목 8줄, 그 다음에 중간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추천하는 거는 박스 2번 중앙분리대 밑에 1번과 2번, 3번. 3번 제목을 유의사항으로 달고 이거를 차별화 내용 쓰시고 이만큼을 기본 내용을 수십사하고 추천하는 겁니다. 자, 다시 카운트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가 8줄이죠. 1.5페이지면 33줄이에요. 반이면 15줄. 몇 줄 남았어요? 7줄 남았죠. 기본 내용 쓸 공간이, 즉, 요 공간이 7줄인 겁니다. 나머지 무조건 이걸 써야 되니까. 이건 관심 없으니까. 그죠? 채점위원들이. 그러면 절대 원칙. 쓰되
요약해서 최소한의 기준만 써주는 거죠. 기능, 형식, 구조 고르세요. 뭘 쓰겠습니까? 기능을 쓰시는 게 맞겠죠. 기능이 몇 개예요? 13개예요. 그럼 뭐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중앙부에 기능 쓰시고, 자, 두 번째 뭘 선택하시겠어요? 구성. 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 그림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탑에 답안제 그런 샘플이 많이 있습니다. 줄이 있는데 그림의 크기는 속된 말로 우리 도로맹공학에서 시험 전체 중에 꼭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그림은 그리라고 묻는 문제도 있고 묻지 않아도 그려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그걸 책에는 그대로 편경사, 접속, 설치도 같은 거. 그런 건 좌회속으로 통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한두 개를 빼고는 나머지는 우측에다가 추천하는 거는 이 줄에 4개 내지 5줄 그 폭과 동일하게 이 정도만 우측에다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페이지 빼먹거나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림 크게 그리면 그거는 괘씸죄예요. 성의 부족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건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책에 있는 거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까지만 기본 내용 쓰고 열심히 쓴다고 해서 실무적인 내용, 도로맹공학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 우리한테 떨어진 숙제를 열심히 썼는데 떡하니 그림을 책에 있는 걸 갖다 썼다. 쑥 내려가고 판단하고, 내려가면서 볼 내용이 있다고 판단돼야 보는데 볼 내용이 있는데 그림 때문에 오해를 해요. 이 사람 책에 있는 내용 썼다 이거. 그 그림은 이런 그림은 안 그리는 겁니다. 다만 꼭 그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자기 답안 전체 하나 넣을까 말까. 그 문제 하나 넣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의 적정수는 1개 내지 2개라고 봅니다. 한 페이지 이상. 그림도 그리는 요령이 생겨야 돼요. 네, 손으로 그려야 되고 빨리 그려야 되거든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기능 중에 한번 보죠. 개요의 정의가 뭐가 있습니까? 통행을 분리하고, 그죠? 측방여의폭을 확보하고. 그 용어의 정의였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겠죠? 괄호 1번 보시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왕복의 교통률을 분리,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정면 충돌 사고를 방지. 괄호 2번, 도로 중심선 축의 교통 마찰을 감소시켜 도로 용량을 증대. 그 다음에 광폭 분리대인 경우, 대한민국 분리대 전부 다 광폭 분리대인가요? 아니죠. 그죠? 비분리 다채로 도로, 또 오인을 방지한다. 아, 요즘 이처럼 왕복 2차로가 돼도 막 중앙부에 흉내내서 갖다 놓은 판국인데, 나머지 쭉 보게 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즉,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1번, 2번은 공통사항이 되겠죠. 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답안지 정리한 요령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높아시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왕복의 교통률을 분리.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정면 충돌 사고를 방지. 이거 다 쓰면 2줄 돼요. 그죠? 자, 정리한 요령 첫 번째. 핵심 주어를 고르세요. 괄호 1번에 왕복 교통률 분리. 즉, 벌써 제가 뭘 뺐어요? 조사 다 뺐죠. 왕복의 교통률을 분리한다. 가장 쉬운 뭐예요? 분리한다는 거죠. 뭘? 교통률을, 왕복 교통을. 요것만 쓰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정면 충돌 사고가. 이게 넘버원이죠, 사실. 네. 핵심적인 주어가 뭐예요? 두 번째. 사고인데 무슨 사고? 정면 충돌이고. 사고 방지. 그럼 고민해 보시죠. 앞에가 뭐예요? 부사어구죠. 정면 충돌 사고 방지를 설명하기 위한 부사어구로 어떻게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충돌이면 치명적인 거죠. 충돌 중에 뭐가 심각합니까? 충돌이죠. 그걸 뭘 애써서 치명적이란 말을 쓰냐 이거죠. 전혀 관심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뭐 하는데? 채점하는데. 절대 원칙입니다.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괜히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더 부가적으로 이런 형용사고 관용어, 부사어고 그런 건 다 빼세요. 정면 충돌 사고 방지. 이게 보기에 편해요. 여러 번 쓰시는데 훨씬 편하고. 그러면 답안지가 이렇게 만약에 전체를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전체를 완성하면 답안지가 어떻게 되느냐. 뭐 개요는 문장이니까 제목 쓰고 뭐 이렇게 쓰겠죠. 두 줄 쓰고 2번 차겠죠. 2번 제목 쓰시고 1번에 기능을 제목 여기까지 내라고 본문이 어떻게 되느냐. 즉 저 대아이템, 중아이템, 소아이템이라고 했죠. 소아이템까지만 내라는 겁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암기가 쉬워요. 이게 여기까지 써요? 요 정도면 끝나죠. 저도 요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답안지. 그럼 답안지가 이렇게 돼요. 이만큼 비고 이만큼 비고 뒤에 여기 개요가 있는데 개요 없는 데 가면은 여기서 이 정도면 끝난 이만큼 다 비워요. 그럼 불안하죠? 천만의 말씀. 그게 잘 쓴 답안지예요. 이거 안 하고 가면은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 뻔하죠? 1번, 바로 1번 쫙 씁니다. 쫙 써요. 2번 쫙 써요. 3번 쫙 쓰고. 뭘 봐달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건 봐달라는 답안지가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게. 난 열심히 썼다. 그걸 끝나는 겁니다. 채점위원 볼 수가 없잖아요. 채점위원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인원이 많이 줄어서 작년에 50명대로 줄었습니다. 지금 대박이에요. 작년에 56명 보고 막 8명 보고 그랬어요. 10% 넘은 적도 있었어요. 지금 올해는 2월달 60명 정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50명 가정에도 그분들에도 웬만큼 다 중간에 빠져나온 분들 없어요. 요즘은 50명이 4권씩 내죠. 200권이에요. 몇 번? 3번 봐야 되는데. 한 번 채점하고 기다렸다가 넘어오면 다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류를 합니다. A그룹, B그룹. 딱 보면 알거든요. 채점하는 분도 주관이 있잖아요. 시험도 주관식이지만 채점도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적정선을 찾기 위해서 이 정도 답안지, 이런 형태의 답안지를 우산 답안지 분류하자. A그룹, B그룹 나눠요. 그분들이 무슨 기준으로 나누겠어요? 자, A가 제대로 채점하는 거다 이거죠. B는 보고 빠른 속도로. 또는 뭐 분량도 못 채웠다. 자, 무슨 기준으로 그걸 나누겠어요? 뻔한 거죠. 그분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기가 아는 기준에 마음에 들어야죠. 자기가 어떻게 도로미 공항에서 활동하거나 자기가 도로에서 알고 있는 기준에 대한 그 준한 내용이 있어야 오케이. A그룹. 어우, 책 열심히 배웠네? 죄송하지만 다음에 한번 더 오세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답안지는 그 판단조차도 못해요. 더군다나 책이랑 똑같은 그림이 있다. 제목도 똑같고. 예? 무슨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고 합격시켜줄 근거가 있냐 이거죠. 그건 근거가 없는 답안지예요. 절대 원칙입니다. 연애편지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결제받고 딱 방침받듯이 그렇게 요약해서 즉 개조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나머지 고민을 선택을 해보세요. 다만 뭘 맞춰야 된다? 기본 내용 분량을 맞춰야 되겠죠. 구성.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리대와 척대로 구성됐다. 자, 고려사항 쭉 읽어보세요. 자, 판단이 우측에 중앙분리 기능이 나오지만 뭐 측대 기능도 있으니까 측대 기능 쓰실지 마실지. 자, 한 가지 더 높아신 말씀드리면은 이 안에 있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그림 의미가 없고 기준으로 제시된 최소폭 뭐 그런 기준 그거를 가지고 유의사항 쓸 때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있는 기준으로 제시된 숫자는 여러분 답안지와는 인연이 없는 숫자들이에요. 11페이지 3번 중앙부의 설치 고려사항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속 80km 미만인 경우는 0.25m까지 축소할 수 있다. 그 위에 일반적으로 측대의 폭은 양쪽에 각각 50cm 이상을 설치한다.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어디에? 여러분 답안지에 쓸 만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외우려고 고생하지 마. 다만 여러분들이 하신 사례라든지 어떤 문제에 의해서 50cm를 못 줬다 이거죠.
그럼 뭔가 벌써 걱정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특별히 또 전 구간에서는 50cm 내측지를 확보를 해줬는데 일정 구간은 이게 횡단공사 여유폭이 없어. 근데 기사들이 설계 요약하면서 납품하면서 사유를 달아가지고 줄이겠습니다. 25cm까지 줄여왔다 이거죠. 근데 이상하게 접촉사고가 자꾸 생기네. 왜? 운전자는 의식적으로 항상 중앙불대가 여기 있었어. 일자 타는데. 감이 있죠? 왔어요. 좁아졌네? 그 알아서 답답 둔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 습관을 굳이 유지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김 여사님이 차가 차로의 중앙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중앙을 가면 우측이 확 쏠리죠. 1차로에. 저 엊그저께 벤츠가 그런 바람에 아주 시급했어요. 아줌마가. 죄송합니다. 김 여사님. 그럼 자연스럽게 차로에 중앙을 못 가고 우측으로 가요. 왜? 측대 여유폭이 좁아지니까 중앙분대가 전 구간에서 뒀던 느낌으로 그때 유지하거든요. 많은 경험에 일단 이미 익숙하게 운전을 해왔어요. 1차로 차량들 대부분 다 운전 경험이 짧으신 분들은 1차로에 우측에 붙어 다닌다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차로. 불안하죠? 자, 곡선부야. 대박이죠. 빈번한 접촉사고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런 경우 쓸 때는 숫자를 쓸 의미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 경우 빼고는 아무것도 없이 기본 내용으로 설계속도 구분에 따라 50cm, 설계속도 구분에 따라 25cm.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고려사항도 한번 보세요. 기본 내용을 쓰시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는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성적으로는 이렇다. 두 번째는 거래 1번 동그라미 2번. 국내는 도로 용지 취득이 곤란하고 도로 건설비가 높으므로 폭을 넓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런 게 기술사 답안지에 들어갈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맞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산지부가 70번도 이상 되고 땅값 비싸니 도로가 정말 이제 도시적은 끝났죠. 도로 신설 못해. 왜? 비싸서. 넓게 하는 게 곤란하다. 그 의미는 도로 고지를 좁게 잡는 것이 좋겠다. 맞잖아요. 기술사가 뭐라고 쓰는 말이 아니죠. 다 그런 내용들이 밑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소형차 도로에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 여기서 성격을 잘 하시면은 암기에 대한 게 날아가죠. 미련을 버리세요. 미련을 버리세요. 이런 걸 할 거냐 말 거냐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건 괜찮은데 이게 도로민 공항일사한테 숙제가 되느냐 또는 도로 설계하는 분들 유지관리하고 건설 감독하는 분들 숙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세요. 없으면 못한다? 과감히 덮는 거예요. 자, 밑에 12페이지 아래 박스 3번 중앙분리대 설치 보죠. 자, 폭. 당연히 최대 변수는 중앙분리대 형식 설치 높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 폭이겠죠. 근데 폭에 대해서 최소 폭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국가 기준에 당연히 있죠. 우측에 있습니다. 지방지역, 지역별로 도로 구분에 따라 최소 폭. 이건 공통사항이죠. 기준 전체는 다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거 이상으로 해라. 이거를 포함한. 현실에서는 다 최소 폭을 적용하는 게 이제 한계죠. 그죠? 자, 밑에 까만 2번. 접속 설치. 접속 설치라는 의미는 자, 위에 있는 것처럼 지역별 또는 도로별로 폭이 분명히 차이가 있죠. 도로 중심선이 있고 이만큼의 중앙분리 폭을 잡았습니다. 저쪽 가니까 뭐 예외상이 있으니까 내측대 포함해서 이만큼밖에 안 된다. 이만큼의 단차가 있겠다. 도로에선 이런 건 절대 금기사항이죠. 단차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뭘 한다? 접속. 그죠? 어프로치. 접속을 하게 돼 있죠. 그럼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죠. 어디다 할 거냐? 이 기준의 미비점은 다른 거 가지고도 제가 설명할 게 많으니까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죠? 그림까지 있다. 그림 그리려는데 그림 이거 한 그림을 잘 그리면 한번 두세 줄 빼먹겠다. 금기사항입니다. 왜? 책에 있는 그림이니까.
이게 최초로 들어왔을 때는 원문 도롱사였어요. 옛날에 이게 접수 설치 기준이 없었거든요. 최초로 들어왔을 때는 영양가가 있었죠. 그 이후에는 영양가 없는 겁니다. 자, 뒤에 형식. 별로 영양가 없죠. 자, 그러면은 오케이.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답안지에 1.5페이지를 목표로 하고 33줄에 반, 한 16줄을 썼다. 그 다음에 뭐 중앙분리대가 설계 용어상으로 유의사항인데 중앙분리대 설계냐 설치냐 뭐가 적합하겠어요? 설치가 맞겠죠. 그죠? 중앙분리대 새로 형식을 디자인을 새로 하고 뭐 재료를 고민하고 폭을 어떻게 할 건가 다시 재설계합니까? 그런 건 없죠.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런 건 설치라고 하는 게 맞겠죠. 설치시 뭐? 제목은 유의사항을 추천합니다. 여기서부터 눈에 걸리거든요. 제트 말죠. 다 빨간색으로 쓸 수는 없고 같은 까만색으로 쓰니까 가장 그럼 왜 고려사항 빠졌냐? 고려사항은 유의사항 이전 얘기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가 차별한 내용입니다. 이걸 뭘 쓸 거냐가 관건인 거죠. 이제. 자, 여기까지 궁금하시네요. 아, 그거 맞아? 너 장담할 수 있어? 여기까지 얘기한 건 제가 장담합니다. 뭐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앞에 많은 분들이 그걸 증명을 합니다. 왜 몇 년 동안 뭐 10년 하신 분도 계시죠. 한참 하실 때는. 10년 제 후배 중에 10년 한 친구도 있어요. 평균 몇 년이냐? 4, 5년이죠. 그렇게 한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도대체 이 시험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되는지 이렇게 이 내용으로 접근하면은요 공부도 정말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 그리고 가장 맹점이 돌출 문제나 자기가 준비 안 된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못해요. 아주 고약해집니다. 최악의 경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치고 나옵니다. 뭐 확보 가능한 자료에서 최소한의 암기. 그럼 암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조식 철저하게 여기에 이 영역에 속하는 기본 내용에 속하는 내용은 그림도 그리지 말고 숫자 의미 없다 이거죠. 그런 것에 미련 두지 말고 과감하게. 이거는 정말 칸 빼먹기고 시간 빼먹기입니다. 빨리 써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시간 충분히 안배를 해야 되고 빨리 페이지를 채워서 기본적인 왜 1.5페이지를 하는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죠.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은 14페이지 7장짜리 상하편철에 이렇게 되는 걸 받습니다. 그러면 뭐 한 권 더 달라는 분도 있다는데 그런 전설은 들어봤어요. 그 쓰는 사람도 만나봤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쌩고생을 해요. 목표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면 충분해요. 5장이면 충분합니다. 밑에 남았다고 해서 괜히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왜 1.5페이지를 하냐? 준비된 문제는 1.5페이지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뭐가? 준비 안 된 문제가 있거든요. 돌출 문제, 창작을 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땡겨와야 되는 문제는 이렇게 못 써요. 철저히 암기되면은 이거 빨리 쓰면은 한 6분에서 7분, 늦어도 8분이면 됩니다. 아무리 천천히 쓰셔도 준비 안 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접도구역 같은 접도구역이란 그거 말고는 없거든. 링로드란 순환도로란 뭐 돌아가는 거겠다.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욕심 안 하는 겁니다. 요령을 설명드리면은 뭐 이어 쓰면 되니까 다음 문제를 쓸 각오를 하시는 문 3이 준비 안 된 문제 나왔다. 0.8페이지면 쓰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기본 내용 갖다 쓰려고 하지 말고. 그죠? 모르는데 기본 내용, 괜히 기본 내용 엉뚱한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거 쓰지 말고, 어떻게 해도 습관적으로 갖다 떼우고, 뭘 중점적으로 쓰겠다? 실제 그 주제와 관련된 현실로 가는 거죠. 현실에 생기는 숙제. 아마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최선을 다 쓰면은 0.8페이지면 최고 엑설런트입니다. 목표는 몇 점? 4점이면 정말 고마운 거고 3점, 빵점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대비하면은 10페이지가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는 단답형은 1.5페이지, 본문형은 3페이지.
자,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